잠들기 전 천장만 바라보던 밤 기억하시나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는 날들. 20대엔 머리만 대면 곧바로 잠들었는데 이젠 잠자리가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 방법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왜 잠이 줄어들었을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밤 11시에 눕지만 잠은 새벽 2시에야 찾아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에 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듭니다. 아침엔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50대 이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논REM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죠. 이 단계는 뇌가 완전히 쉬는 시간입니다. 20대엔 이 시간이 전체 수면의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어두워지면 분비되어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잠드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죠. 셋째, 수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젊을 땐 한 번 잠들면 90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6070분으로 짧아집니다. 그만큼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넷째, 밤중에 깨는 이유가 많아집니다.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서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덥거나 춥게 느낍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복용하면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겹쳐지면 밤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숙면의 질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말이죠. 2부, 우리가 믿었던 거짓말들. 수면에 관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가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낮에 잠깐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재충전시키고 밤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문제는 30분 이상 자는 겁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낮잠은 짧게 20분 이내로 끊으세요. 두 번째 오해. 밤에는 TV를 켜놔야 잠이 온다. 많은 분들이 TV를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소리가 있어야 편안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TV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특히 LED 화면은 더 심합니다. 잠이 오려면 멜라토닌이 필요한데 TV가 그걸 막는 겁니다. 소리가 필요하시다면 화면을 끄고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세요. 세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새벽형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수면 패턴이 앞당겨지는 것과 새벽형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밤 9시에 졸려서 자고 새벽 3시에 깹니다. 이건 새벽형이 아니라 수면 리듬이 깨진 겁니다. 총 수면 시간은 6시간, 질은 낮습니다. 진짜 새벽형은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오해. 수면제만 있으면 된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은 문제를 만듭니다. 뇌의 각성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약에 의존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 없이는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수면제는 단기 처방으로만 사용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5번째 오해. 운동하면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밤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엔 끝내야 합니다. 이 5가지 오해를 이제 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깊은 잠을 되찾는 5단계 실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빛을 조절하세요. 수면의 시작은 빛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지만 그 리듬은 아침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세요.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얼굴에 10에서 15분 쬐는 겁니다. 실내 조명보다 햇빛이 100배 강합니다. 이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줍니다. 오전 8시다, 활동할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몸은 정확히 14시간 후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밤엔 빛을 줄여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엔 휴대폰 밝기를 최소화하세요. 조명도 노란빛으로 바꾸세요. TV, 스마트폰, LED, 조명 모두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로 전환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엔 집안불을 하나씩 꺼보세요. 거실불, 복도불, 마지막으로 침실불. 이렇게 조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빛의 리듬이 곧 몸의 리듬입니다. 이 루틴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2단계,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은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걸 수면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3단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TV나 휴대폰을 끕니다. 두 번째 단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단계, 조용한 음악을 10분간 듣거나 숨을 고릅니다. 이 3단계를 매일 밤 22시에서 23시 사이에 반복하세요. 3주만 지속하면 수면, 유도 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됩니다. 중요한 건 잠이 안 와도 억지로 뒤척이지 않는 겁니다. 1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 밖에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세요.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눕는 겁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래야 뇌가 침대는 곧 수면이라고 인식합니다. 3단계, 체온을 관리하세요. 잠들 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0.3도 떨어질 때 가장 쉽게 잠듭니다. 그럼 이 체온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세요. 38에서 40도 정도 10분 이내로 하는 겁니다. 욕조가 없다면 샤워도 괜찮습니다. 목욕 후 몸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때 졸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겨울철에도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양말을 신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기장판은 취침 직전까지만 틀어두고 잠들 땐 끄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코가 막혀서 자주 깹니다. 너무 따뜻한 방보다 조금 서늘한 방이 깊은 수면에 유리합니다. 4단계, 마음을 정리하세요. 잠은 생각의 종료가 아닙니다. 감정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이 많은 밤엔 잠이 오지 않죠. 그럴 땐 종이에 걱정을 적어보세요. 내일 걱정 노트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옮기면 뇌는 이미 처리됐다고 인식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겁니다. 감사 일기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아이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또는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10회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 숨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도 잔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숙면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종이에 옮겨서 내려놓으세요. 5단계, 일정을 지키세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성입니다. 인간의 몸은 시간표를 좋아합니다. 기상 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엔 늦잠 자고 싶은데 그러면 수면 리듬이 다시 무너집니다.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죠.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깨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가 덜 되면 잠이 얕아집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수면제를 끊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표를 지키세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약보다 빠르게 잠이 찾아옵니다. 4부, 잠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이 줄어든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수면 습관이 무너진 겁니다. 빛을 조절하지 않았고, 루틴이 없었고, 체온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고, 일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주엔 아침 햇빛 쬐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엔 잠들기 전 3단계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주엔 침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세요. 넷째 주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다섯째 주엔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5주 후 여러분의 밤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깊은 잠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함을 느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숙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불을 끄고 마음의 숨을 고르세요. 그 평온이 내일의 아침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